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드디어 2월이 끝입니다. 이제 총선이 40일 남았습니다. 지금은 보수 집권 여당이 낙관을 할 수는 없는 딱 그 정도의 분위기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을 압도하던 한 달 전보다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감동을 주는 공천은 없습니다. 신문들은 한결같이 거짓말 지적합니다. 야당이 무난하게 현역 중심의 공천을 했다. 반면에 감동은 없었다. 말하자면 지금 집권 여당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민주당 이재명이 자기만은 살아야겠다. 자기는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친문횡재 비명횡사의 공천을 한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제 방송 모두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민생입니다.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시간 있으면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관리에 벗어나는 정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 원래 김건희 특검, 그 특검을 내놓은 게 왜 내놓았습니까? 그걸 작년 3월 패스트 트랙에 태운 것도 아주 교묘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총선 전국에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시켜서 일거에 승기를 잡겠다. 그런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온 뒤에 벌어질 재표결에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반란표를 의식해 이 재표결을 계속 늦췄고 그게 오늘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9일 표결할 수 있었던 걸 지금까지 계속 미뤄와서 29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이 바로 29일 공언했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아니 정확히는 상특검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합해서 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이 28일, 그러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일 상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서 안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제 여유가 그만큼 생긴 겁니다. 어중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웃음보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다시 연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상특검 법안이 본회의 제2결에서 통과되려면 제주 과반수 이상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적 3분의 2의 동의만 확실하면 그것은 통과가 보장되는 겁니다. 결국 야당 의석 말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전국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 의견을 미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컷오프를 최소화하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파동으로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리더십 손상을 우려해서 이 민주당에서 먼저 상특검 재의결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29일 본회의 이후에는 총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상특검 법안의 재표결은 무산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재욱의 말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정의당과 짬짬이 해서 상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 자, 이제 민주당 공천 문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판 뉴스는 온통 민주당의 이 공천 파동입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은 오로지 이재명이 자기 살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공천 파동의 한가운데 있는 임종석이 어제 28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당 지도부에 중승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를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이 그 취는 지도부의 답을 들은 이후에 표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 중승동갑에 대한 이 전략공관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제고해달라. 임종석이 그 뒤에 한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양산 회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이 양산에 문재인을 찾아가서 포옹을 하면서 통합을 외쳤던 그 만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때 러시아식 포옹을 했죠. 그때 문재인은 명문정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재명을 격상시키면서, 그럼 명문정당은 바로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을 합친 말입니다. 그 명문정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재명을 자기와 같은 반열에 올리면서 임종석을 비롯한 친문 3인방의 공천을 당부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문 3인방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임종석의 말입니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을 하고 홀로 이재명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문재인을 빼고 이재명만으로 당신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은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임종석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모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임종석의 타는 속을 이재명이 알긴 할까요? 그런데 선거에서 지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짓는 죄라고 생각합니까? 임종석은 자신이 거취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어쨌든 친명계와 친문계의 정면 충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며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해서 중승동갑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임종석의 정론관 기자회견은 윤건영이 잡았다고 합니다. 윤건영과 송갑석은 임종석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자, 오선설은 역시 비명계죠. 이 비명계 오선설운이 28일 탈당을 했습니다. 설운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을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사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 반하듯이 고군분투했는데 단순히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활동도 하지 않는 하위 10%의 의원이라고 평가절하되며 조롱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른이라면 마산 출신 국회의원인데 DJ가 발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돈 받아 먹었다는 얘기를 해서 결국 이회창의 낙선에 엄청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그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서류는 현재 민주당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 이러면 과거 서류는
어떻게 해서 DJ의 그 전체주의적 사당 새천년민주회의였습니까? 그런 당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든 그러면서 서루는 이재명을 연산군에 비유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은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측근과만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서른으로서는 정말 한이 맺힌 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민주당은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재명은 아무런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른이 이재명에게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서른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지 여부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천정국에서 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은 이상민,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김영주 그리고 이수진, 박영순 의원 그 후에 서른까지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천파동 불씨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성북을 기동민, 부평을의 홍영표, 오산의 안민석, 용인갑의 권인숙, 그리고 청주 성원의 이장섭, 청주 청원 변재일을 이른바 전략선거구로 지정해서 전략공천관리위로 이관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물론 예비후보 모두 사실상 컷오프가 된 것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전략공관에서 전략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공관위원장의 권한이다. 그러자 이 컷오프된 안민석은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산에서 내리 5선을 한 친민계입니다. 안민석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오산에서 저 안민석은 압승할 자신이 있다. 친명이라는 이유로 도리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그러나 기차는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 안민석이 왜 낙마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재명에게도 그동안의 안민석의 행적은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참 말들이 많았죠. 안민석을 그대로 두면서 다른 비명을 치낼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언론은 안민석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이 발언입니다. 지금 제 주위에 보면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음주운전, 사기,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도 난 출마하겠다. 불륜남.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당시 안민석의 발언입니다. 당시 이 발언은 이재명을 겨냥한 말이라고 해서 인구에 회자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민석은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저 안민석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과연 안민석이 추구한 것이 정의였을까요? 안민석이 컷오프 되면서 얼마 전에 뉴스가 된 사건이 있었죠. 오산에 출마하겠다. 정유라가 한 말입니다. 근데 오산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정유라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어쨌든 공천의 공정성 문제로 당이 시끄러운데도 이재명은 정말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어제 기자들에게 당내 공천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시스템과 투명한 심사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 의총에서 홍영표가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이 되는데 자기 가죽은 안 벗기나 하고 말을 하는 등 직설적인 반발이 쏟아지는데도 이재명은 끄떡없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쓴 문학적 비유가 아주 걸작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세대교체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놀랍게도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했습니다. 구태의연한 기득권,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을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 시스템과 투명한 심사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 자범을 일체 내지 않는 국민의힘의 공천 기조를 오히려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언론에도 특별한 요구를 했습니다. 공천을 받으면 친명, 탈락하면 반명, 비명이라는 보도를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비명 행사가 아니라 탈락을 하니까 비명이라고 언론이 쓰고 있다. 이런 기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한 말도 정말 기가 막히는 표현입니다.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를 하고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엉터리라며 왜곡하고 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이재명은 또 컷오프된 의원들이 반발에 대해서는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참 여기도 문학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반발과 항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검은 백조. 글쎄 저는 처음 듣는 표현입니다. 백조는 하얀새인데 검은 백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홍영표와 임종석의 반발도 무시했습니다.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으로 우린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언제 임종석처럼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가요? 이재명은 자신을 오직 교도소에 안 갈지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한 서론에 대해서도 아주 독설을 날렸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자, 그러면서도 당 지도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여론조사 업체가 그 선정과 그 여론조사 업체가 경선조사를 실시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해와 과장에 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세한지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행동이다. 모든 여론조사에 현역 의원을 넣으라는 법은 없다. 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8일 국민의힘이 지역구 26곳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구에서 4명의 현역 의원들이 처음으로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이 경선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중요한 곳을 살펴봐야 되겠죠. 부산 수영구에서는 30대 원의 이 장예찬, 이분은 전 청년 최고위원이죠. 장예찬이 현역인 전복민을 이겼습니다. 양천갑에서는 40대 원의 구자룡이 현역 조수진을 이겼습니다. 비례대표 조수진을 이긴 겁니다. 구자룡은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된 젊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 이주환을 이겼습니다. 옛날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해서 정말 세인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바로 이 김희정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병은 권영진 전 의원, 정확히는 전 대구시장이 현역 김용판 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선에서 이렇게 4명의 현역 의원들이 고비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현역 의원들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이겼습니다. 이 김기현과 박맹우는
과거에 시장과 그리고 국회의원을 서로 바꾼 적이 있었죠. 또 하나 관심지역 대구 수성갑은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정상환 변호사를 이겼습니다. 이 주호영은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김기현과 함께 험지로 가든지 불출마를 하라고 요구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 주호영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소문이 난 정상환 변호사를 이겼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 금정구에서는 백종원이, 또 부산 진구 을에서는 이현성, 대구 북구을은 김승수가, 대구 서구는 김상훈이 각각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포항 북구는 김정재, 그리고 울주구는 서범수는 이번에 험지로 출마를 한 서병수 의원이 동생입니다. 그 서범수, 또 경주는 김석기가 이겼고, 구미갑은 구자근이, 그리고 김찬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눌렀습니다. 또 경북 김천은 송은석이, 경북 상주 문경에서는 이미자가 이변 없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경기 분당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송파병은 김근식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겼습니다. 2인 이상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1, 2위 후보자가 결선 경선을 벌입니다. 그 결선 지역구도 나왔습니다. 부산 동래구 현역인 김유고는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 결선을 벌이고, 또 포항 남울릉에서는 현역인 김병욱이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대구 중구남구에서는 현역 임병헌이 도태우 변호사와 결선을 치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되도록 기호 4번을 받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이번에도 의원 꿔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번호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4번을 받겠다는 겁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순번을 받는 마지막 날 상황까지 고려해 몇 분의 의원들에게 부탁드릴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정당 입당을 할 현역 의원 수를 민주당 위성정당 의원 수를 보고 그것보다는 좀 적게, 그리고 정의당보다는 많게,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공천을 한 명도 하지 않죠. 그래서 기호 3번, 4번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호 4번은 비례대표 용지 순서,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두 번째 칸을 뽑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여당은 4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적고 정의당 6명보다는 많아야 하니 마지막 날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국의 집권 여당이 이 국회의원 공천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여야 되는 걸 지켜보면서 정말 정치 안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